오늘의 주제, 크루즈를 털어라. 안녕하세요, 블러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약간은 황당하고 약간은 신선한 질문을 받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 지인분이 이번에 크루즈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해적한테 공격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딱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거 신선한데? 이래서 오늘은 한번 해적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세워서 크루즈를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현대 해적은 이렇게 낭만적이고 이렇게 멋있고 이런 해적은 아니고 생계형 해적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는 이게 하나의 사업이에요. 간혹 가다가 이제 사업이라는 용어를 쓸 텐데, 야, 무슨 해적지를 사업이라는 용어를 써 이러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다는 거. 제가 이제 학부 시절 때 2010년도 때는 대학교 다닐 때거든요. 이때 이제 소말리아 해적이 가장 성행하던 때여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학회에 나가서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한 게 있어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우선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방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보상은 크지만 성공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쉬운 방법부터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써먹는 수법은 바로 소규모 부대로 몰래 올라가서 금품만 싹싹 털어가지고 치고 빠지는 거예요. 이 방법이 가장 쉽고 뒤끝이 없습니다. 왜냐? 빠르게 금품만 털어갔을 때는 이 사람들 잡기도 힘들고 끝까지 쫓아오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해적 상습 출몰 지역은 크루즈선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방비책을 단단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공격하는 건 자살행위겠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는 도망갈 때는 많고 그 다음에 크루즈선들도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해적 상습 출몰 지역은 아니고 이런 위치를 찾아야 돼요. 일단 이런 위치 찾는 것도 쉽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찾았다고 가정을 하고, 보통 일반인들은 이 정도 수준 되면은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생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하고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치를 찾았다 치고 해적단을 조직을 해서 털러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크루즈선이 너무 빨라. 2000년도 중후반에서 2010년도 초반 때가 이제 해적 전성기였는데, 특히 소말리아 해적.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가 국제유가가 가장 높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박들이 풀스피드로 못 달려요. 그러면 선박은 스피드 2배 올리면은 기름은 3제곱으로 먹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먹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경제 스피드 그 정도만 딱 지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피드가 약간 느려가지고 해적질이 쉬웠다라는 소리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크루즈선들도 막 달려요. 그냥 일반 모터보트로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작은 배들이 붙어가지고 이 해적단들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 스피드를 제대로 못 맞출 경우에는 줄이 끊어져가지고 몰살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모터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포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일단 좋은 모터를 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쫓아갔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높아 또. 우리나라 말로는 건연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프리보드. 이게 뭐냐면 수면에서 가판까지의 높이예요. 즉 해적들이 올라가야 될 높이인 거죠. 이 높이가 다른 선박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크루즈선은 화물선이 아니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도 많고 전체적으로 배 무게가 가벼워요. 크기에 비해서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많이 떠 있습니다. 그만큼 높고요. 그래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10m 이상만 되면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기도 힘든데 사다리는 현실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고, 어쨌든 갈고리를 걸어서 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거리를 올라가려고 하면은 운동선수들도 힘들어요. 자, 그럼 방법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 원래는 이 장비가 대테러용으로 나온 거긴 한데 이 레펠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펠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돈이 자꾸 들어가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털면은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올라는 갔습니다. 올라는 갔는데 쉽게 끝나면 안 되지. 또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보통 해적들이 상선이나 어선을 터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사람 숫자가 많지 않은 이유도 있긴 있지만, 결정적으로 구조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가장 높은 곳에 브리치가 있고 낮은 곳에는 기관실이 있고, 이런 구조들이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놈의 크루즈선들은 다 제각각인 거예요. 회사별로만 제각각이면 다행인데 같은 회사 내에서도 구조들이 다 제각각이야. 이 회사는 이게 저기에 있고 같은 회사 내에서도 구조들이 다 하여튼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올라가서 빨리빨리 이제 털고 나와야 되는데 일단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는 얘들이 꼭 있을 거야.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크루즈선은 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순간 안 들킨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최단 시간 안에 치고 빠져야 되는데, 그래 어떻게든 구조를 알아가지고 돈이 제일 많이 있는 카지노나 면세점으로 갔어요. 여기서 이제 빨리 털어가지고 나오면 괜찮은데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털 게 너무 많아. 이거 털고 있다 보면 저게 더 비쌀 것 같은데, 이것도 털고 있다 보면 저게 더 가볍고 낫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시간이 계속 가는 거죠. 여기서 시간 지체되면은 경찰들 출동하고 잡혀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통제를 하려면은 훈련을 엄청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 이것까지 훈련을 엄청 시켜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챙겼는데 마지막 문제, 크루즈선 안에는 보안병력이 없나? 또 이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요. 이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려면은 또 특수부대 정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또 돈 들어가겠지. 자, 아무튼 종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여곡절 끝에 군품을 털어가지고 나왔다고 칩시다. 이 방법으로는 투자 비용도 못 뽑아요. 그래서 포기. 이대로 끝이냐? 그건 아니죠. 이게 안 되면 진짜 어려운 방법으로라도 털긴 털어야 돼. 왜 그러면 이건 한번 털면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현대 해적질 중에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인질극을 시도를 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인질극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부대 조직이 필요해요. 그동안의 인질극 형태를 봤을 때 상상 같은 경우에는 배가 아무리 커봐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30명 내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비무장 인원 30명 정도면은 무장했을 때 한 4, 5명이면 충분히 제압이 가능해요. 그런데 크루즈선은 비무장이긴 한데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 적게 잡아도 1, 2천명에서 많게는 5, 6천명까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큰 배는 거의 못 턴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작은 사이즈 배를 털어야 되는데, 이 작은 사이즈 배를 턴다고 하더라도 1, 2천명 정도 수준의 인지를 잡고 있으려면은 병력은 적게 잡아도 1개 중대 정도는 돼야 돼요. 큰 배가 필요한데 이 큰 배로는 또 붙을 수가 없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배에 붙었을 때는 사고 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또다시 소형보트로 가야 됩니다. 이 소형보트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모터를 달고 그 다음에 레펠기까지 다 장착을 해가지고 돈 엄청 들겠다. 아무튼 올라가요. 일단 이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점들을 모두 겪습니다. 일단 올라가서 상당수는 길을 잊어버릴 거예요. 여기가 어딘가 환장하죠. 그리고 이 인질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배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릿지를 빨리 장악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브릿지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참고로 크루즈 승객들의 태반은 브릿지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어쨌든 간에 직원을 잡아가지고 브릿지까지 갔다고 칩시다. 브릿지가 10층 위에 있는데 설마 거기까지 가는데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올라간 순간 신고는 돼 있어요.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인질들을 잡아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야 되는데, 이 인질들 잡아가지고 모으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려. 또 좀 환장합니다 정말.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이걸 뭐 어떻게든 털어야 되기 때문에 인질들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이제 인질 협상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환장하는 일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처음 크루즈선에 가면은 어떠겠어요? 생계형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여기저기 훔칠 것 많지, 또 맛있는 것도 많아, 재밌게 보이는 것도 많아,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 눈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통제를 못해. 이런 데다 갖다 놓고 인질극 하려고 하면은 웬만큼 훈련된 정규군도 통제가 안 될 거예요. 분명히 한 놈 두 놈 털고 있으면 다 달려들어가지고 터는 데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구멍이 뚫리겠죠. 그 구멍으로 특수부대들 다 올 것이고, 그러면 금방 진압돼요. 자,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훈련까지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인질극까지 성공적으로 했어. 그리고 나서 계좌에 돈까지 받았어. 이제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튀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작은 모터보트들은 갈 수 있는 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모선에 올라타야 돼. 근데 이 모선에 올라탄다. 이 모선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레이더에 100% 잡힙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또 추노를 당해야 돼.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 인질들 중에 또 몇 명을 골라가지고 우리들의 방패막이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데리고 가서 육지까지 안전히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육지에 내렸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면 정말 행복할 텐데, 선박이라는 거는 국제법상 그 나라의 영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나라 영토에 들어가서 인질을 잡고 뭐 상해를 가했든 안 했든 어쨌든 금품을 털고 이런 거는 전쟁 성포행위예요. 거기에다가 크루즈선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다들 전 세계에서 한가닥 한다는 나라들입니다. 잘 사는 나라들이 크루즈선 가지고 있지. 가장 많은 게 또 미국이에요. 또 미국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특히 이제 소말리아 해적들이 미국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화도 있잖아요. 또 어쨌든 이 사람들한테 또 죽을 때까지 추노를 당해야 됩니다. 차라리 미국을 건드렸으면 괜찮아요. 이게 잘못해가지고 러시아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해적들이 절대로 웬만하면은 러시아 애들은 안 건드리는 게, 물론 러시아 애들은 뭐 보면은 뭐 가차없이 그냥 쏴버리는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차라리 싸우다가 죽으면 행복한 거예요. 러시아 애들이 제일 잔인한 건 뭐냐면은 포로를 잡고 풀어주는데 어디에다 풀어주냐면 바다 한가운데다 풀어줘. You what? 그것도 공해상에다가 고무보트 하나에 물도 식량도 없이. 옛날에 소말리아에서 잡혔던 해적들도 그런 식으로 석방을 했고요. 그 해적들은 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차라리 죽여라, 죽여. 차라리 죽여.
소련 여자 듣고 있나? 게다가 크루즈선은 일반 상선들과는 다르게 일반 상선들은 국적들이 다양해봐야 한 세네 개국이에요. 크루즈선에는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타고 있잖아요. 공격당하는 순간 그 모든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죽을 때까지 쫓아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인 결론, 크루즈선은 일단 한번 털면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건 맞는데 그걸 위해서 걸어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자기 목숨이다. 평생 동안 추노를 당해야 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털면 로또야 이건. 털면 로또인데 문제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 선택은 알아서 하시는 걸로. 저는 그냥 로또 살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안에서 거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봤는데 이걸 터는 거는 미친 짓이다. 이번에 제가 가는 오세아니아 크루즈선도 해적 지역을 완전히 통과하지는 않고 필리핀 세부에서 인도네시아의 발리까지 가야 되는데 원래는 이 술루에아 술라이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항로를 보니까 이쪽을 돌아서 가더라고요. 아마 불필요한 위험 지역은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해적들이 크루즈선을 털면 평생을 추노를 당한다. 오늘 주제에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 재밌는 상상이었다.